지금부터 민주통합당 제3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합니다. 저의 습관적 실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차 확대간부 회의를 개합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님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한 번 실수하면 이렇게 계속 실수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처음에 잘못 단추를 띄우니까 5년 내에 끼워갑니다. 어제 이한구 새누리당 대표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거듭 밝히지만 우리 민주통합당은 당면한 3대 과제, 그 3대 원칙을 요구했습니다. 첫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언론사 파업을 종식시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로 계속 국가를 경영해 나갈 수 있겠는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사 파업의 종식은 MBC 김재철 사장의 해임 혹은 자진 사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검찰의 엄격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지금 검찰이 아주 수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통합당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때는 우리 민주통합당은 진상조사,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을 요구할 것입니다. 거듭 밝히지만 85석의 민주통합당이 아닙니다. 127석의 민주통합당, 그리고 야권과 여권은 140대 150입니다. 다행히 이한구 대표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측근 비리든 모든 검찰 수사를 옹호할 생각이 없다. 필요하면 특검도 하고 국정조사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한구 대표의 이러한 말씀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지만은 거듭 밝히지만 우리 민주당의 기본 스탠스는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진상조사,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반드시 이 네 가지를 해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 번째 과제 원칙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다 털고 가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퇴임 후 불행한 대통령의 헌정사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러한 문제를 털고 가지 못할 때 퇴임 후 끔찍한 일, 저도 끔찍히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이 3대 과제, 3대 원칙을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1회 유권자날 기념식에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 박지원 비대위원장, 이인재 비대위원장, 오늘의 한국 정치 현 주소를 본 것 같아서 씁쓸했습니다.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야말로 사법부와 함께 살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과연 지난 4.11 총선을 공정하게 선거물을 집행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 당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밝혀나갈 것입니다. 강남 얼구의 투표함 사건 등 어떠한 경우에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군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하면은 검찰은 수사하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은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후보도 있습니다. 제가 새누리당 후보를 걱정할 처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평해야 됩니다. 왜 김문수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관위에서 고발하니까 즉각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는데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 선관위가 고발했는데도 아직까지 검찰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외곽 지원 세력인 희망포럼은 지난 4월 30일 충북 선관위에서 18대 대통령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행사에 참석, 교통편의, 음식물 제공 등을 받은 옥천 지역 주민 320명에게 2억 2,400만 원에 달하는 역대 최고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320명의 옥천 군민들은 2억 2,4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한 후보에 대해서는 충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검찰이 벌써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눈치를 보고 그 앞에 줄을 서는 작은 검찰이 되는 겁니다. 왜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집니까? 절대 안 됩니다. 강릉에 제가 선거 때에도 갔습니다마는 목사님에게 권모 당선자가 50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관위에서 조사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은 아직도 조사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항의 방문을 갔습니다. 조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50만 원 이상이면은 검찰총장은 금품 수수 50만 원 이상이면은 구속을 한다고 했고 대법원 양형 기준에는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다고 했습니다. 왜 강릉에 야당 후보는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여당 후보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봐주는 것 당선됐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편파적으로 박근혜 후보를 봐주고 새누리당 후보를 봐주고 야당은 수십 명씩 불러가고 하는 수사를 한다고 하면은 제가 모두의 검찰 수사 잘한다 하는 얘기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철저히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강릉 권모 의원 당선자의 검찰 수사를 촉구해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시민단체에서 청계광장에서 광우병 미국 쇠고기 수입 중단 촉구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가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이기 때문에 장애 집회를 가급적 제한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라고 이 정부가 신문 광고를 통해서 밝혔고 해당 농식품장관이나 통상본부장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되자 박근혜 비대위원장 등 새누리당 관계자들도 수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부에서는 조사단 보내가지고 서면조사하고 와서 계속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건강권에 막대한 염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민주통합당의 의원 당선자들과 중앙당 당직자들은 내일 청계천 집회에 참가해서 우리 민주통합당이 광우병 수입 중단을 촉구한다는 의지를 밝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하경 의원님의 모두 발언이 있으셨습니다. 네. 최근에 지역경제 또 서민경제가 한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마트들의 입점은 지역상권을 철저하게 몰락시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민생본부에서는 그게 수요일날 마포 전통상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홈플러스 합정점이 600m 잠깐 벗어나는 지역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진즉부터 알았지만 다시 확인했습니다. 마포 망원 월드컵 시장과 망원시장으로부터 불과 890m, 650m 거리에 있는 홈플러스 합정점이 출점 예정되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아우성입니다. 또 마포 주요 전철역 4개에서 이미 세계 홈플러스 합점으로 30년 된 전통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골목상권 생존권 확보와 상생발전 차원에서 영국 페스코사의 무차별적 입점을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홈플러스 측은 합정점 입점을 철회하거나 업종 변경으로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와서 소상공인과 상생,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간곡히 호소하고 또한 민주통합당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예, 최민희 의원님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어제 이항구 신임 원내대표께서 언론사 파업을 불법 정치 파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 원내대표 인식에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생각하며 가슴 무너지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민 60% 내외가 언론사 파업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이 마당에 여당 신임 원내대표가 불법 정치 파업이라니요. 이게 무슨 인식입니까? 그리고 이항구 원내대표께 묻습니다. 불법 정치 파업이 MBC의 경우 오늘로 103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법 정치 파업이 100일째 계속되고 있는데도 이 정권과 새누리당이 진압하지 않으신 겁니까?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항구 대표께 또 묻습니다. 이게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인식과 같은 겁니까? 그렇다면 비리, 부패, 무능, 무소신, 게다가 저희가 찾아갔을 때 한 번도 MBC를 지킨 적이 없는 김재철 사장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한구 원내대표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김관영 의원님의 모두 발언드리겠습니다. 네. 부실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이 되어야 할 저축은행이 서민을 가장 힘들게 하는 금융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명박 정권에 책임을 묻습니다. 서민 금융정책의 실패를 가져온 사태는 분명히 관치금융과 부실감독에 있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부실사태로 국민을 불안하게 한 이후에 또다시 이처럼 대규모 사태를 방치한 감독기관의 책임을 물어서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사퇴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또한 부실저축은행들이 이명박 정권의 핵심 사업인 종편사업에 상당 금액을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 MB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할 것과 부실 금융기관의 사태를 몰고 온 대주주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대주주들의 정권에 대한 로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틈새 좀 맺겠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강우병 현지 조사단이 오늘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조사단은 이번에 발생된 미국 강우병은 우리 국민이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결론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단은 그 근거로 강우병에 걸린 소해 원령이 10년 7개월이고 이번 강우병 발생은 비정형 강우병이라는 게 확인됐고 또 강우병에 걸린 소는 식용으로 유통되지 않고 매물 조치되었고 또 도축장이나 사육공장, 비유구 농장을 점검한 결과 이 강우병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조사단은 정작 강우병 발생 농장 근처에도 가지 못하였고 발생 농장 주인과도 비대면 면담을 하였고 미국이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판단했기 때문에 조사의 신빙성이나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강우병은 치사율이 높은 인수공통 전염병이고 또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가 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잠복 기간도 최대 30년 이상으로 알려져서 언제 어떻게 우리 국민들께 감염될지 모르는 공포의 질병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는 0.01%의 위험 가능성에도 확실하게 대비해야 함에도 미국산 쇠고기는 계속 수입한다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조사단은 이를 정당화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또한 강우병 인자는 뇌조직 검사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의 개봉 검사를 30%에서 50%로 높이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미국산 쇠고기를 계속 수입하기 위한 미봉책이고 눈가림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통합당은 이미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검역을 즉각 중단하고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도 취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러한 조치만이 정부가 지난 2008년 5월 달에 국민에게 미국에서 강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길이고 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의결한 결의안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